오늘은 파킨슨병 근본 치료를 위한 오토파지의 치유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나이가 들면서 뇌신경세포에 알파시누클레인과 같은 단백질 찌꺼기가 축적되어 도파민 분비가 저해될 때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아직까지 효과 있는 파킨슨 치료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몸에 축적된 찌꺼기나 쓰레기들을 스스로 먹어 치우면서 청소해주는 오토파지 시스템의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 파킨슨 질병이 예방될 수 있고 또한 치료도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파지의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 손상되거나 필요 없어진 대사물질 또는 세포 소기관이 나타나면 이를 세포막으로 감싸는 자가소포체, 즉 오토파고즘이 생성이 됩니다. 이 자가소포체는 세포 내 소기관인 리소솜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합하게 되고 리소솜이 가진 분해 효소가 자가소포체 안에서 물질을 분해합니다. 분해가 끝난 분자와 대사물질들은 에너지원으로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토파지는 단백질 변이, 노화 등으로 인한 암,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최첨단 의학의 치료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의과대학 연구팀은 파킨슨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닐로티닙 임상 제2상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임상은 중기 이상의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위약과 닐로티닙을 적용하고 증상 호전과 병기 진행에 관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였습니다. 2016년에 미국 조지아타운 대학 연구팀은 저널 오브 파킨슨 디지즈 2016년도판에 항암제 닐로티닙이 파킨슨병과 루이소제로 인한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알파시누클레인의 비정상적인 축적은 파킨슨병을 포함해 루이소체 치매와 다계통 위축증과 같은 원인이 됩니다. 원래 신경세포 사이 신호 전달을 돕는 것으로 축축되는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은 병적인 상태에서 응집돼 뇌세포 안에 쌓여 불용성 원섬유를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신경세포를 소실시켜 운동 및 인지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아타운대 연구팀은 파킨슨병과 루이소체 치매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소량의 닐로티닙을 6개월간 투약한 결과 10명이 운동 능력을 회복하는 등 관련 증세가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만성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닐로티닙의 용량은 하루 800mg이지만 파킨슨병의 경우 150 내지 300mg 정도 소량을 투여합니다. 이런 임상 연구의 바탕에는 CABL이라는 인산화 효소가 알파시누클레인과 파킨이라는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 것을 발견한 기초 연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CABL에 의해 알파시누클레인이 인산화되면 알파시누클레인이 응집돼 세포 독성을 일으킵니다. 한편 이름만 보아도 파킨슨병과 연결된 파킨은 정상적으로 불필요한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CABL에 의해 인산화되면 불필요한 단백질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축적이 됩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실험뿐만 아니라 마우스 파킨슨병 모델에서도 CABL을 없애버리면 알파시누클레인이 서로 엉키는 것을 막아주고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해서 파킨슨병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닐로티닙을 투여한 지 24주 이후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인 운동장애를 측정하는
UPDRS 점수가 평균 3.6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PDR 점수가 줄어드는 것은 파킨슨병의 운동장애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닐로티닙 항암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닐로티닙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골수 억제, 일시적인 간접 고빌리루빈 혈증 및 피부 발진, 말초 동맥 폐쇄증의 부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과다 복용한 환자는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오토파지 이 자극 물질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행복은 건강이 좌우합니다. 천문천답 강좌를 통해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